이게 저희가 이제 끝나고 다음 세대가 되면 해결이 될까 모르겠는데 에이맨 갑자기 에이맨 에이맨이 활동했던 시대가 왜 CCM의 꽃 같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원인이든지 그 원인 중에 아티스트들의 책임이 있겠죠. 사역자들의 책임도 있어요. 근데 이 좁아져 버린 어디언스들의 청취자들의 귀를 그러니까 장르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어떻게 넓힐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 CCM 시장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부딪힘이 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소비자들을 교인으로 한정졌기 때문에 그렇다. 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CCM 곡을 만들면 해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CCM이라고 한국 안에서의 CCM이라고 이야기하고 명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양산되는 음악들의 다양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이 아티스트들에게도 있죠. 그게 이제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권력이잖아요. 어찌 보면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연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CCM 힙합이 과연 어느 날 듣는 사람들 사랑하고 듣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될 거냐? 그러니까 아니 CCM 힙합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1000명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네. 그게 어떤 그러니까 문화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의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다양성, 그러니까 크리스찬 소비자들의 다양성의 부재,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를 2016년도에 왔을 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CCM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인데 크리스찬인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맞아요. 그 아티스트라는 명명을 받으려면 네 노래가 기깔나게 좋아야 되는 거야. 네 음악이 기깔나게 좋아야 돼. 그냥 이를테면 요즘 음악 뮤지션 프로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음악해요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맞아요. 얘기하면 너무 과격할 수 아니요, 있는데 그게 과격할 수 있지만 그게 그 9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70년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CBS의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네, 왜 없어졌을까요? 극동방송에서 그 매년 해요. 세종문화관 빌려서. 네네, 가스펠 싱어. 그 출신들 중에서 가수로 데뷔해서 왕성한 활동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CCM 스타라고 열심히 해요. 그 출신 중에서 풀 앨범을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그 방송국이나 그 대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도 있지만 그 노래가 지향하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고 그 노래가 과연 교회 안에서도 소용이 안 되는데 교회 밖에서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냉정하게 드리면 네. 아티스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일단 음악을 잘해야 돼. 그러면 교회든 교회 밖이든 다 불러가. 노래 기깔 지금 소양을 교회에서 부르려면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오늘은 교회 못 부르니까. 못 부르죠. 아니, 부르면 연락하면 내후년 일정 정도는 다 봐주겠지. 개런티가. 네. 근데 소양이 뭐 처음에 CCM 아티스트라는 거 지금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네. 그렇다고 그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 소양의 새 노래를 듣지. 소양의 새 노래가. 예. 미안해요 소양.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방송 위험한 방송이구나. 안 듣겠지 뭐. 안 듣겠지. 네. 그러니까 물론 대표적인 케이스도 그렇고 네. 좀 전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음악이 소용되는 게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되니까 안전한 음악만을 트는 거죠. 안전한 가수. 다 아는 가수. 그리고 교회 주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교회 주 소비층이 누굽니까? 40대 이상 장년이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들은 음악을 틀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아까 이제 방송국 놈의 한 사람으로서 일이 너무 많아 귀찮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제 운명인 것처럼 교회에서 목회나 음악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냥 지금 누구를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악과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혹은 우리가 이 사람을 불러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고민을 해서 아까 말한 목회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너무 도구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이번 주에 뭐 이를테면 뭐 우리 동네 넘버원이 오면은 100명 차고 네. 넘버 2가 오면 300명 차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네. 생기는 문제가 있고, 약간 다음 세대로 갔을 때 제가 위기 느끼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동네 넘버 2, 1, 2, 3, 4, 5가 이제 쭉 올라가시면 노래 못할 때가 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세대에게 크리스찬 음악을 누가 얘기하지? 지금 이미 그런 고민이 네, 있어요. 전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약간 그들이 더 사라지면 아, 어이, 새싹이 어이 나리라? 방송 왜 이래? 그러니까 새순이 돋으리라? 아, 그게 아니라 그 무슨 이렇게 원수가 져서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이 선배들의 그룹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그룹의 이렇게 어떤 생태계를 알아서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한참 음악을 시작한, 그러니까 CCM이라는 어떤 그냥 가스펠이라는 거를 시작한 친구들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관계가. 네. 그렇죠.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찬선 운영위원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아, 이거 안 되지.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 끊어짐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위에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방법이나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저는 왜 이걸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냐면 그들이 만나는 소비층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정말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일반으로 봤을 때도 음악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저 크리스찬인데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냐 그 담겨져서 나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방향성도 있겠지만 다시 이 크리스찬 정말로 이제 그 기독교인 문화 안에서의 소비층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젊은 세대들이 음악하는, 그러니까 CCM이라는 가스펠이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대중들을 만나는 대중들을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이야기로 만난다는 거죠. 윌러브 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단편적인 예로는 맞아요. 윌러브고 뭐 카우치 워십도 뭐 카우치 하나의 예가 될 수 맞아요. 있겠죠. 신기하죠. 예,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신기해. 우리는 근데 신기해. 애들은 너무 신기하고 진짜 미안한 얘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네. 카우치 워십을 딱 보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뭐 이러고 앉아 있고 저를 봐도 제가 봐도 이게 예배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저희 맞아요. 학생들은 네. 오 힙해요. 그냥 근데 이게 이게 나도 그게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 말 하한이잖아. 말 그대로 할 말 하한인데. 야, 이게 라이브에서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 하한인데 그러나 제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건데 그들은 어쨌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 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얘기를 소통의 하고, 주제가 되는 거죠. 예, 소통의 주제가 되고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봐요. 물론 그러면 그 시대 그 세대에 맞는 백그라운드의 좀 이론가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윌러브 같은 경우도 그냥 플레이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뭔가를 의견을 내고 뭔가 좀 백그라운드가 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발표한 어떤 음악들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이 뭐 이 기독교 안에서 잘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요소들인지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 당연히 뒤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그렇게 끊어지는 거는 좀 차라리 고민하지 말라고 저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찬사연 해체하나요? 아니죠. 해체가 아니라 다시 리뉴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좀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같이 넓은 사람들이 같이 좀 이렇게 맞아요.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강중현 아티스트 음반 자랑하러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어른의 책임을 지는 자세, 책임을 지는 뭐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깊이 해야 될 사람들이 된 다음부터는 나와 다른 것이 생겼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신학적으로 저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랄게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죠. 그걸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내 평가가 맞는 것 같고 내 평가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원하고 안 하면은 이제 싸가지 없는 근데 계속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네. 네. 대중이 좀 후졌나? 네. 대중이 이해를 못하나? 우리는 진짜 고민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 중심의 세계를 돌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인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한하지만 유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뭐 이렇게 둘만 놓고 볼 때도 대형교회 선교사로 10년 동안 딱 버티고 있고 네. CBS 라디오에서 그나저나 달랑달랑 붙어서라도 가고 있는 걸 우리 입장을 제 자리를 생각하는 내 포지션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권력자죠. 큰일 나. 큰일 나. 아니지. 나 내일 잘릴지도 몰라. 그런 네.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네. 우리가 음악에 대한 태도나 대중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게 조금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너무 강주현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시대에 대한 생각과 그걸 자기가 적용해보고 해봤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자기 설명들 많이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익히 들은 음악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듣는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옛날 타입이긴 하지만 곡별의 의미가 아니라 한 번에 그 트랙들을 또 뭐 랜덤이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를 쭉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경험을 통해서 곡별 경험들이 다시 앨범 경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강중현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궁금증도 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의 한 10년 동안의 10년 동안의 그렇죠. 노력의 결과 새로운 스텝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너무 우라카이 아니야? 너무 회사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아니야? 야 노래 다시 한 번 히트곡만 부르는 거 아니야? 라는 시비거리들을 마음속에 싹 녹여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도전을 하는데 도전이 CCM계로 치면 몇 번의 이런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하면 트리니티의 컴필레이션 시리즈 그 처음 났을 때 다 욕했어요. 맞아요. 다 욕하고 물론 공식적으로 욕하지 않았어요. 다 뒤에서 뭐야 저게. 근데 그게 계속 잘 되니까 다 따라했잖아요. 다 따라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음악의 그 큐리스 그 리스트 성공 리스트나 이런 유튜브 스타일이 다 그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원하는 음악을 전달하는 것들은 뭐 누군가 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우습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를 우습게 안 하면서 누구 손가락질하는 태도를 쉽게 가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쉽게 가져요. 그게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향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 방향이 자기한테 방향이 보이면 노력하는 거고. 근데 그걸 지금 강경 교수가 했고 이 결과가 앞으로 2년 뒤에 앨범 판매고로 집계가 했더니 디지털 앨범이라 판매고 집계가 안 되네. 왜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다음번에 와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밝혀야 됩니까? 그러면 되나요? 오, 멋지다. 2015년에 냈던 내 개인 앨범과 이 수익의 차이를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 저 진짜 한번 눈물의 집을 짜드려요. 제가 2017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17년 연말 때 제가 2016년 6월 달에 제 1집이 나왔어요. 15년이 아니고. 근데 2017년이 됐는데 제 1집에 있는 음원의 수익의 1년 합보다 이 가창에서 간접 인접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큰 거야. 수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저작권, 내 제작권보다도 노래만 부르면 저작권 그 정산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그런데 그게 더 양으로 치니까 많았다. 멘붕이. 그때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정품 타이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아니 판매고를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뭐 한 6개월 뒤에 제가 정산방송. 정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 좀 이렇게 오늘 좀 얘기가 좀 공격적이어서 아니, 저는 별로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직한 얘기, 솔직한 얘기 너무 고맙고 이런 얘기를 솔직히 저는 뭐 찬사한 운영이지만 집회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해주세요. 집회는 지겹도록 지네 교회에서 다 해. 네. 솔직히 얘기해서 찬사연이 앉아서 지금 네. 집회할 때야? 기도할 때죠. 제가 기도할 때죠. 사무실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좋아요. 내일도 뵈야 되지 않나요, 저희 회장님? 오고 가다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 이거 정말로 미안한 얘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좋은 경험을 가진 선배들의 이런 그 하드한 경험들이 전달될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지난 40모 하심의 그 김현부 미래 스튜디오 사장님, 무려 버클리 출신. 이지만 나보다 조금 어리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아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여기 와서 저작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저작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와.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게 전 방송을 못 봐갖고.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요.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자기가 책을 내면서 저작권이나 인저권이나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연락하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 좋아요는 많이 달리는데 그런데 질문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거보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떤 아티스트한테 방송 보상료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 보상료 아세요? 그 방송 나가면 공중파에서 나가면 들어오는 비용이죠. 그거 모르는 우리 동네 업계 탑급의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세요? 모르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저 이 얘기 해도 돼요? 안 하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 그래서 다시 등록하러 온 거예요. 아니 이미 현실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을 다시 등록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음원으로는 다 있을 거예요, CBS. 그러니까 새로운 두 곡 말고는 있을 텐데 제 타이틀로. 그러니까 그게 날 기억하 소설을 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떠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초이스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신청곡이 오면. 그런데 누군가 신청할 때 강중현의 날 기억하 소설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날 기억하 소설을 치고 강중현을 찾아서 들을 때 그때는 그 브랜드가 타사의 브랜드지만 지금 제 거 앨범 타이틀의 등록으로 들어가면 그건 제 브랜드거든요. 그 방송 보상료가 일로 들어온다. 그럼요. 그리고 멜론이나 벅스나 해서 강중현의 뭘 들으면 그게 또 이렇게 또 돈이 들어온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회사랑 같이 들어오는 거죠. 회사를 통해서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드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앞빼기 다 빼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넓게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모아서 내가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찬성해서 기도하지 말고. 야, 아니 기도하고 하면 안 돼? 기도 하고 하면 안 돼요? 뭐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조금 더 가지는 거는 나쁘지 않다. 반대로 사역적인 마인드도 충분히 가져야죠.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노래하러 가고 사례 없어도 사례 물어보지 않고 갈 그 용기가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그걸 뭐 따지라는 거 아닌데 이 현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무지하게 버리면 안 된다. 이제 교회 안에 이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대우, 섬김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에 대한 대가성.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받는 거 4분의 1이면 딱 좋아. 그거 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가 이를테면 시골 교회야. 50만 원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 사례 4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누구 초청했어. 이름 없는 가수를 뭐.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가 이만큼입니다. 4분의 1 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금액을 받으면서 기뻐하겠냐고. 와싸 땡 잡았다 그러겠냐고. 내가 이 금액의 가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엄청 돌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나쁜 사람이고 사라질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제가 이제 쓰는 이유는
교회에서 가수에 대한 존중을 좀 더 하자는 얘기고 네. 교회 안에 돈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따라 그렇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선배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 대우해 주면 내가 그걸 존중하고 받겠다는 뜻이 있을 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이를테면 저희는 밴드고 몇 명이니까 그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사실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말하는 게 교회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내가 약간 그런 꼰대적인 마인드가 되면 뭐야 건방지 이게 이런 말을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유통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교회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개인의 태도라는 거죠. 아까 그 저희 CCM 아티스트들이 뭐 사역자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없다 그래서 이 말이 튀어나온 건데 그게 이제 저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었던 거예요. 순수해. 네, 네. 넌 순수하다는 표현보다 좀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음악을 노래합니다라는 그 순수한 가치는 존중하는데 그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자기 삶과 영역이 필요하고 뭐 정말 바보같이 나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질 걸 순수하게 믿어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그 믿음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 반면에 그런 믿음이 좀 없으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안 되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강조현 씨처럼 부르란 노래 다 불러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 부르진 않았어요. 농담처럼 네. 얘기하면 네. 그런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막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좀 그런 교회 안에 구조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싫으면 그냥 음악을 잘하면 돼. 맞아요. 음악을 엄청나게 잘하면 교회 말고 딴 데 나가서 바쁘면 교회에서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네. 그럼 그냥 어쩌다 한번 은혜롭게 교회 예배 드려 가서 간증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되게 그 여러 가지 결례가 있고 갈래가 있고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나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너도 그렇게 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기 원하지. 네, 그냥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다. 뭐 오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강중현 음악사님을 초청하고 싶을 때는 이 방송을 꼭 들려주면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 우리가 약간 오늘 너무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집이 좀 걱정이 돼서 그냥 아무 편집하고 올리려고요. 우리가 뭐 이게 뭐 뉴스에 나오겠어요? 대형 교회라서 좀 위험한가? 아니 저는 뭐 오히려 교회 면에서는 뭐 저기 할 거 없는데 그나마 몇 안 되는 후배가 야 너나 똑바로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니 뭐 이럴까 봐. 그런 얘기라도 좀 공개적으로 해주면 좋겠어. 불러다가 그냥 너무 오늘 강중현 음악사님, 강중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뭐 재밌게 떨다 보니까 뭐 1시간 2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아이고. 네. 방법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오늘 강중현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아니에요? 방학 때 할 게 없어서 나왔어요? 방학 때 때마침 이렇게 또 휴가신데 또 이렇게 제가 시간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 진짜 감사한 거는 그 끝인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디지털 음반을 내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뭐 CCM에서는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얘기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조금 잘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먼저 연락드렸어요. 네, 감사해요. 근데 네. 뭐 개인 유튜브에 하셔도 되는데 나보다 많이 볼 텐데. 아닐걸요? 아주 선배님으로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이 얘기가 우리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뭐 강중현 교수는 강중현 교수로 저는 또 저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한 뭐 주기적으로 한 2년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2년마다 나서 검사를 2년 뒤에 하는 걸로 정산하고 나는 얼마나 너는 얼마나 얘기하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 또 좋은 음악을 또 계속 좋은 시간 내주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얘기하다 흰머리 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흰머리가 났어요. 났어. 어떡해. 어떡해요 진짜. 흰머리 났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